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로젠의 재정학 챕터 6장 공공선택과 정치경제학이죠. 자, 교재 140페이지 가보시면 투표 거래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 거기서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게 말 그대로 거래하는 겁니다. 거래하는 건데 뿌틴 대통령인가요?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경제학에서 거래라는 것은 나쁜 개념이 아니에요. 뭔가 교환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는 약간 긍정적인 개념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자, 교재 한번 보시면 자, 140페이지 밑에 볼게요. 자, 단순 다수결 투표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여러분 다수결 제도의 특성이 뭐였습니까? 당신은 단순 다수결이다 라고 하면 당신은 이거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찬성, 반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 여기는 바로 선호는 반영하지만 선호의 강도는 이게 반영되지 않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선호의 강도를 좀 더 반영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자, 두 번째 줄 볼게요. 아니, 찬성하는데 진짜 열성적으로 찬성해서 지지하는 경우가 있겠고 그냥 마지못해서 나는 이 사람을 찍긴 하지만 저 사람이 너무 싫어가지고 이 사람 찍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투표 안건도 그렇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얼마나 월등히 선호하는가 그런 것들은 단순 다수결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말고 어떤 선호의 강도를 반영할 수 없을까 해서 나타내는 게 투표 거래다 보시면 돼요. 그 첫 번째 줄 로그롤링이라고도 합니다. 통나무를 같이 굴리는 그런 행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거기 보시면 로그롤링 투표 거래를 통해서 각종 이슈에 대해서 선호의 강도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요거요. 선호에 대한 강도를 반영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랑 싫어하는 거 서로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거기 얘가 나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스미스와 존스가 미사일을 더 배치하지 않는 것을 선호하지만 두 명의 사람이 있네요. 그러한 선호가 아주 강하지는 않아요. 근데 브라운은 미사일 추가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수결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가 된다고. 근데 선호의 강도까지 고려하면 브라운의 주장이 반영되는 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나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브라운이 존스의 공장 옆을 지나가는 신규 건설, 도로 건설에 찬성표를 던지는 조건으로 야, 내가 말이야 네가 생각하는 거 내가 좀 지원해 줄 테니까 너도 나를 지원할래? 거기 보시면 존스 같은 경우는 미사일 배치에 대해서 크게 별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서로 원하는 것을 give and take를 하게 되면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품을 거래, 교환하는 것처럼 효율성을 더욱더 증가시킬 수 있다. 기본적으로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어요. 공공재 공급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요. 또한 거기 볼게요. 공공재에 대한 선호의 강도를 표출시키게 되고 그렇죠? 선호의 강도가 반영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되고요. 안정적인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해 가시죠? 자, 투표 거래에서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타협은 민주주의가 작동하는데 필수적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교환을 통해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타협이 이루어진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거기 볼까요? 사회학자인 윌슨이 뭐라고 그랬냐면 투표 거래가 비록 지역구 챙기기 포크배럴이라 합니다. 거기 보시면 돼지고기 보관통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9세기 미국의 남부 노예들이 소금에 절인 돼지고기를 나눠 갖기 위해서 막 서로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있는데 지방정부 간에 막 이렇게 재원, 부족한 희소한 재원을 나눠 먹는 거 아니면 선심성 예산 이런 것들 관련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로그롤링 아니겠습니까?
로그가 통나무잖아. 통나무를 서로 같이 굴리는 거야. 그래서 통나무 굴리기로 얘기하게 되고요. 자, 이러한 거래는 경쟁 관계에 있는 이해들의 균형 모색 과정에서 꼭 필요하게 되고, 투표 거래와 지역구 챙기기는 지역구 챙기기, 그게 약간 요거랑 비슷한 거야. 특정 이익 집단, 국가 전체적으로 어떤지 돈이 없어지고 재정 적자 필요 없어. 우리 지역구, 우리 주민,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투표 거래와 지역구 챙기기는 강제력과 언어가 달성할 수 없는 것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보기 위해서 이렇게 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표를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면 프로젝트가 병원, 도서관, 수영장 요 세 가지 프로젝트를 만들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투표자는 멜라니, 레트, 스칼렛 이렇게 세 명이 있습니다. 오케이? 만약에 여러분 다수결 투표제에 의해서 한다 해볼게. 병원에 대해서 멜라니는 찬성하는데 레트와 스칼렛은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부결되겠죠. 이해 가시죠? 자, 도서관도 레트 혼자 찬성하고 나머지가 반대하니까 부결, 병원도 부결. 그러니까 다수결 투표제로 하게 되면 병원, 도서관, 수영장 모두 탈락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아니 근데 여기 보세요. 이 세 개 병원, 도서관, 수영장은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순편익은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잖아, 플러스.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생산 공급되는 게 훨씬 더 이롭단 말이죠. 근데 다수결로 했을 때는 선호의 강도가 반영이 안 돼서 탈락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142페이지 볼게요. 첫 번째 줄. 자, 과연 세 개의 프로젝트를 모두 성사시킬 수 있을까? 물론 가능하다. 자, 두 번째 줄 보니까 단지 거래가 투표 자체를 통하는 게 아니라 다수결에 의해서 찬성, 반대 이렇게 세트스코어 2대1로 다 부결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금전적인 대가의 형태. 여러분, 금전적인 측면에서 대가니까 보상 아니겠습니까? 금전적인 대가로 보상을 통해 가지고 서로 밀어주기를 하게 되면 이게 생산 공급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거기 볼게요. 자, 세 번째 줄. 멜라니가 레트와 스칼렛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해서 멜라니가 거기 보니까 병원 설립에 찬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거야. 얘가 여기 이득이 200만 원이라 합시다. 레트와 스칼렛은 마이너스 50만 원, 마이너스 55만 원 이렇게 손해를 봐요. 그럼 얘가 피해의 일부를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거야.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레트 입장에서는 최소한 50만 원만 보면 그래, 나 찬성표 던질게. 그럼 얘 입장에서는 50만 원, 60만 원 보상해주면 얘도 찬성표를 던지고 60만 원 줘도 140이 남으니까 이득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병원의 설립에 따른 레트와 스칼렛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큰 금액, 그러니까 최소한 50 이상 주고 55 이상을 줘야 되겠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실 거고요. 넘어갈게요. 자, 반면에 투표 거래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야, 특정 이익 집단에만 이익을 주는 거 아니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 이익의 규모가 일반 대중에게 미치는 불이익을 상쇄할 만큼 크지 않을 경우에도 정책이 시행될 수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역시 예를 통해서 볼게요. 자, 밑에 예가 나와 있는데 투표 거래가 후생을 떨어뜨릴 수 있는 케이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원, 도서관, 수영장인데 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 전체적인 순편익은 어떻게 됩니까? 다 마이너스야. 오케이? 자, 그런데 거기 위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두 번째 달러 세 번째 줄 보시면 2011년 미국의 의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인해서 수십억 달러를 특정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에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수혜자들이 특정 이익 단체에게 가게 되는 거예요. 농업, 어업 종사자, 유틸리티 산업, 자동차 제조업자,
철강회사, 천연가스 탐사업자, 정유업체, 대학, 부동산업자 등에 포함되는 경우 그런 데로 돈이 가게 되는 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예를 보시면 전부 다 이렇게 마이너스가 돼서 부결돼야 함에도 불구하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아니, 서로 밀어주기 투표 거래를 통해서 채택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143페이지 첫 번째 줄 볼게요. 레트에 병원 건립에 찬성표를 던지는 대가로 레트 입장에서는 얘가 원래 마이너스니까 반대를 해야 돼요. 자, 근데 멜라니가 얘기합니다. 멜라니가 야, 내가 너 도서관에 대해서 너 굉장히 원하지? 요거 찬성표를 해줄게. 찬성표를 해줄게. 그럼 너 말이야. 너도 이거 찬성표 해줄래? 요렇게요. 뭐 두 사람만 놓고 봤을 때. 자, 그러면 그 거래를 통해서요. 두 번째 줄 볼까요? 멜라니는 이 거래로부터 최소한 얘한테 거기 보시면 200-40에 해당하는 만큼 예, 이거 찬성표 해주게 되면 요만큼 병원과 도서관 합친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도 남는 장사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두 프로젝트가 병원과 도서관 다 찬성되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두 번째 단락 봅시다. 자,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는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병원과 도서관 건립과 관련한 멜라니와 레트의 투표 거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거기 보시면 스칼렛은요. 두 프로젝트 결정 과정에서 큰 손해를 본다. 얘네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서로 투표 거래를 통해서 이게 둘 다 통과 이렇게 되면은 자, 스칼렛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병원과 도서관에서 커다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약간 야합에 가까운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예에서요. 투표 거래를 통해 다수의 투표자가 그들의 이익에 부합되지만 프로젝트 수행 비용은 소수자가 부담하는 프로젝트에 투표하는 연합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다. 그래서 통과되면 여기 스칼렛 입장에서는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손해를 보게 됩니다. 부담을 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투표 거래가 다수결 투표의 발생 결과를 자,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줄 볼게요. 결론 나와 있습니다. 개선하는 경우가 가끔 있지만 항상 개선시키는 것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제목이 LOE의 불가능성 정리인데요. 첫 번째 줄 볼게요. 우리는 지금까지 단순 다수결 투표 제도와 투표 거래가 전적으로 바람직하지는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투표 방식들이 고려되었으나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장일치제부터 단순 다수결 투표 제도부터 여러 가지 투표 방법이 있었는데 우리가 원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그런 투표 방법은 없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걸 LOE의 불가능성 정리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요. 세 번째 줄 볼게요. 자, 개개인들의 선호로부터 집단 선호를 도출하는 윤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문제점이 없는 방식이 존재하는가? 이걸 찾아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가 있는데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을요.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개개인들이 원하는 바를 다 선호를 집계해서 자, 거기 다시 보시면 개개인들의 선호를 공공선택이라는 게 이거라고 그랬죠? 집계해서 이렇게 집단적인 선호로 이렇게 집계하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생각처럼. 사람 얼굴이 너무 크네요. LOE의 얼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노벨상 수상자인 케넷 LOE는요, 뭐라 그랬냐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단적 의사결정 규칙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기준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걸 공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 보시면 집단적인 의사결정 규칙은 여러 가지 공리를 충족해야 되는데 윤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기준이 뭔가 그걸 정해요.
윤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공리가 기준이 무엇인가? 요거를 얘기하고요. 이걸 다 충족시키는 방식은 없다. 이렇게 끌고 가요. 첫 번째는요. 자, 1번. 투표자의 선호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도 의사결정 규칙은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따라서 일부 유권자들이 다수 정점 선호 체계를 가지고 있더라도 의사결정 과정이 붕괴돼서는 안 된다. 결론에 도달 가능해야 되고요. 뭔가 개개인들에 대한 선호의 제한 조건이 없고 어떤 방식이라도 다 오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의사결정 규칙은요. 모든 가능한 결과에 대해서 순위를 정할 수 있어야 된다. 오케이. 다음 세 번째는요. 개인들의 선호를 잘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개인들이 전부 다 B보다 A를 선호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이게 개인이고 요거는 사회 전체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치 개개인들이 B보다 A를 선호하면 당연히 결론도 B보다 A를 선호하는 걸로 나와야 돼. 투표에서 사람들이 누구 뽑았습니까? 저는 A를 뽑았어요. 저는 A를 뽑았어요. 이랬는데 투표 결과가 B가 당첨됐습니다.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오케이. 그 정도 보시고 다음 볼게요. 자,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회가 B보다 A를 좋아하고 A를 B보다 좋아하고 그리고 C보다 B를 좋아합니다. B를 C보다 선호합니다. 아니 그러면 A와 C를 비교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C가 좋다 이러면 안 되지. 당연히 일관성이 있는 A가 C보다 좋다라는 그러한 이행성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한 일관성 있는 선호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타 대안으로부터의 독립성 이렇게 합니다. 5번 볼까요? 사회 전체 A와 B에 대한 선호 순위는 개인들의 A와 B에 대한 선호 순위에만 영향을 받아야 되고요. 다른 여기 보시면 관련 없는 여타 대안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케이. 자, 거기 예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유인 우주 여행과 해외 원조 간의 사회적인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합니다. 우주여행과 해외 원조. 이 돈을 어디다 쓸 것인가? 돈이 많으면 다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거기 보니까 이들의 대안과 에이즈 치료법 개발 간의 개인들의 우선순위와는 관련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주 여행이 좋아? 아니면 거기 나와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해외 원조 어디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할 것인가? 어떤 걸 선호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다른 여타 대안입니다. 에이즈와 관련한 거기 보시면은 치료법 개발하는 거 그게 투입되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지. 여기 여타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그걸 우리가 독립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케이. 다음 6번 볼까요? 거기 보시면 영어로 independence 이렇게 있죠. IIA 이렇게 쓰기도 해요. 약자로 IIA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독재를 배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사회적인 선호 체계가 독재라는 것은 단 한 사람의 선호에 의해서만 반영되는 것.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로우가 얘기한 앞에 말씀드린 윤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공리를 제시했는데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바람직한 투표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에로우의 불가능성 정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로우의 정리는 일관성 있는 의사결정 규칙의 존재가 보장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민주사회에서는 일관성 있는 의사결정을 기대할 수가 없다. 이걸 결과를 쫙 하면요. 독재가 그런 식으로 앞에 게 충족되는. 근데 우리가 윤리적으로 독재는 수용할 수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한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후생 함수 자체가 우리가 개개인들이 원하는 선호하는 것을 우리가 공공선택 이론은 뭡니까? 당신은 어떤 걸 좋아합니까? 해서 저 집단적인 개개인들의 선호를 집단적인 선호로
집계해야 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게 만만한 방식이 없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에로의 불가능성 정리 세 번째 단락 보시면 민주주의 작동 능력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되었고요. 많은 논쟁을 촉진하게 됐는데 앞에서 조건들이 너무 많은 게 아니라 그래서 조건 한두 개는 좀 빼야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각자의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르게 완화해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에로의 불가능성 정리는 네 번째 단락 볼까요? 일관성 있는 의사결정 규칙을 찾아내는 것이 필연적으로 불가능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가능성 정리로 이렇게 재해석하기도 합니다. 일관성 있는 의사결정 규칙의 존재가 보장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개인들의 선호체계가 특정한 형태를 지니게 되면 이런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고요. 이거는 미시경작에서 더 해서 증명하기도 하는데 그 정도 개념만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더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밑에 한번 보시면은요. 마지막 단락 거기 보시면 의무교육 관련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개개인들의 선호체계가 동질적인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되면은 거기 나와 있는 민주주의가 작동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정치가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뭐라고 그랬냐면 소위 가부장적인 정부가 관찰되는 곳에서는 항상 국가교육기관이 관찰된다. 약간 가부장적 이런 느낌이 독재와 가까운 그런 느낌이죠. 맹목적인 복종을 보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아원에서 독재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아원에서부터 의무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획일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게 되면 그렇게 자신의 생각 자체가 거기 나와 있는 독재와 가까운 맹목적인 복종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양성, 육성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교육비 지출에 관련해서 국제 비교에서 거기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전체주의적인 정부일수록 공공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선호를 일관성 있게 동질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독재는 아닌데 독재 같은 그런 상황이 되도록 만들기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단락에 가보시면요. 에로의 정리는 사실 민주주의 정치 과정의 생존 가능성과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는 독재가 되면 안 되는데 그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야. 제임스 부캐넌 노벨상을 받은 학자는 뭐라 그러냐면 다수결 투표의 비일관성은 다음과 같은 유익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이렇게 살짝 보시면요. 요건데요. 거기 한번 볼게요. 144페이지 나와 있는 145페이지 첫 번째 줄 볼게요. 다수결 투표 방식은 자유사회에서 수용이 가능한데요. 이 방식은 만장일치 규칙으로 선택하기 어려운 대안들 중에서 때로는 이 대안을, 때로는 다른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때문이고요. 이 방식은 서로 경합하는 대안을 실험적으로 또는 임시적으로 채택해서 시험 보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요. 때로는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다수의 집단이 찬성하는 또 다른 타협안에 의해서 기존 대안이 교체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게 바로 민주적인 선택 과정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단락 보시면 에로 정리와 관련해서요. 이렇게 개개인들의 선호를 사회적인, 집단적인 어떤 선호로 이렇게 집계할 수 있을까?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데 아니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볼게요. 사회후생 함수는요. 개개인들의 효용 수준 묶음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바람직한가를 측정하는 규칙. 그게 앞에서 챕터 3장에서 봤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요. 사회후생 함수는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선택되어야 하는데 에로 정리에 따르면 사회후생을 선택하는 게 불가능한 거야. 소셜 웰페어 펑션, 얘가 말 그대로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요. 사회후생 함수가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후생 함수가 존재하지 않으면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후생 관련된 이쪽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충격을 가져다 주게 되었죠. 자, 그러나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근데 이건 너무 이론적으로 엄격하다는 얘기고 사회후생 함수가 여전히 유용한 도구이다.
그러니까 이론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지만 but 현실상에서는 아직까지는 유용한 도구이다. 이렇게 얘기를 끌고 갑니다. 이 함수가 하나의 답을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여러 가치 판단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찾아낼 수 있는 도구로 이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나름대로 사회후생 함수를 가지고 분석하는 게 여러 가지 통찰력을 제공해 준다. 이렇게 매듭을 짓습니다. 근데 그 정도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투표 거래와 로그롤링이죠. LOE의 불가능성 정리와 그렇게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2절에 대의민주주의 나와 있죠. 예, 그걸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다시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